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했던 도시가 역사적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은 왜 이렇게 급격히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을까요?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던 고대 메트로폴리스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거죠. 침략의 흔적도 없었고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기록도 없으며 대지진이 도시를 무너뜨렸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찬란한 문명은 정글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인류의 기억에서 지워졌던 도시,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문명을 무너뜨린 걸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수께끼 같은 문명 붕괴의 진실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북서부에 위치한 앙코르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한때 산업혁명 이전 인류가 건설한 가장 거대한 도시 복합체였거든요. 현대의 항공 레이저 기술로 측정한 결과 앙코르의 면적은 무려 3,0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로스앤젤레스와 맞먹는 규모죠.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600년간 동남아시아를 지배했던 크메르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첨단 기술을 동원해 수십 년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미안 에반스라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항공 고고학자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인 발굴 방식 대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거든요. 그가 이런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앙코르의 유적은 너무 광대해서 땅 위에 서서는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정글 한가운데 서 있으면 자신이 천년된 도시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나무와 덤불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거든요. 헬리콥터에 장착된 라이다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지표면에 쏘아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하는 기술이죠. 이 레이저가 울창한 정글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땅속에 숨겨진 지형의 세부 사항까지 감지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 수백 개의 추가 사원들, 고대 운하의 잔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작은 도로까지 완전히 덤불에 뒤덮여 있어도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데미안의 동료인 스콧 호킨스는 지상에서 조율 작업을 담당합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고대 도시의 폐허를 해독하는 것이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유적을 조사하면서 위에서 촬영한 데이터와 대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어느 날 스콧은 정글 속에서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라테라이트 블록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었습니다. 라테라이트는 열대지방에서 흔한 붉은색 암석으로 크메르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재료죠. 블록 하나의 길이가 1m가 넘었고 서로 아주 정밀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스콧이 발견한 것은 2개의 거대한 평행벽이었거든요. 이 구조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죠. 데미안이 헬리콥터에서 관찰한 결과 고대 운하의 일부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을 가두거나 내보내는 데 사용됐던 수문 시설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이 발견은 앙코르 문명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죠. 크메르 제국의 성공 비결이 바로 물 관리 기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의 기후는 극단적이거든요. 1년의 절반은 폭우가 쏟아지는 우기이고 나머지 절반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했죠. 우기에 넘치는 물을 저장했다가 건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했거든요. 크메르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수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저수지를 파고 복잡한 운하 네트워크를 건설해서 물의 흐름을 통제했죠. 도시 외곽에 위치한 주요 저수지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길이가 8km, 폭이 2km에 달하거든요. 이 저수지 하나를 파는 데만 6,000명의 노동자가 6년 넘게 손으로 땅을 팠다고 추정됩니다. 저수지에서 물이 방류되면 엄청난 수압이 운하 네트워크를 통해 아래쪽 논으로 전달됐습니다. 광활한 논에서 쌀 농사가 가능해진 거죠. 48,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비옥한 농경지가 도시 인구를 먹여 살렸고 크메르 제국을 동남아시아의 지배 세력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앙코르의 수리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는 남아있는 유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스콧이 발견한 운하 벽에는 원형 구멍과 홈이 파여 있었거든요. 이것은 나무로 만든 수문 장치를 설치했던 흔적입니다. 계절에 따라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죠. 우기에는 물을 저수지에 가둬두고 건기에는 필요한 만큼 방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뭄이 들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전망이었죠.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거대해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적이었다는 점이죠.
운하가 막히거나 저수지 벽이 무너지면 전체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앙코르의 운명을 결정짓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3세기에 크메르 제국은 힌두교에서 불교로 국교를 바꿨죠. 이 종교적 전환이 단순한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 제국의 작동 방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 운영과 공공사업을 지탱하던 정치, 사회 구조 자체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힌두교 체제에서 크메르의 왕들은 신왕, 즉 대바라자로 불렸거든요. 왕이 곧 신의 화신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권위 덕분에 왕들은 수십만 명의 노동력을 동원해 사원과 저수지를 건설할 수 있었죠. 하지만 불교는 신앙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더 이상 신이 아니었고, 따라서 예전처럼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새로운 사원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리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도 소홀해졌다는 점이죠. 여기에 자연재해가 겹쳤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정글 깊숙한 곳에서 수백 년 된 고목을 베어 나이테를 분석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앙코르 말기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20년에서 30년간 지속된 메가 가뭄이었죠.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취약해진 수리 시스템이 이 가뭄을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고 운하는 말라붙었으며 논에는 물을 댈 수 없게 됐거든요. 역설적이게도 앙코르 문명은 자신들의 기술적 성취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교한 수리 시스템 덕분에 그들은 원래라면 농사가 불가능했을 지역까지 개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에는 번영했지만 무너지자 도시 전체가 붕괴해버린 거죠. 쌀을 생산할 수 없게 되자 100만에 가까운 인구를 부양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를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크메르 제국이 무너진 후 앙코르의 사원들은 정글에 삼켜졌죠. 400년 넘게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1860년에 프랑스 탐험가들이 이곳을 다시 발견했을 때 사원들은 나무 뿌리와 덩굴에 거의 잠식당한 상태였거든요. 열대 정글의 식물들은 돌 틈새로 뿌리를 내리고 수백 년에 걸쳐 건축물을 서서히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앙코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죠. 하지만 이 고대 유적은 여전히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물이거든요. 우기에 쏟아지는 폭우가 사원의 석조 구조물 틈새로 스며들면 그 안에서 흙이 젖어 팽창합니다. 이 압력이 외벽을 밀어내서 붕괴를 일으키죠. 세계문화유산기금의 건축가 글렙 보리아는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해 대규모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원 작업의 첫 단계는 무너진 사암 블록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새로운 라테라이트 기초를 설치하고 원래의 사암 블록을 다시 제자리에 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 기술의 힘이 빛을 발하죠. 크레인 한 대가 하루에 50개가 넘는 1톤짜리 블록을 옮길 수 있거든요. 고대 크메르인들이 수천 명의 인력으로 수십 년에 걸쳐 했던 작업을 몇 주 만에 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 건축물의 정밀함은 재현하기 어렵죠. 사암 블록들이 너무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서 종이 한 장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거든요. 오늘날 이런 벽을 만들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앙코르 유적지 전체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800년 전에 지어진 이 사원 복합체는 힐두 우주론을 돌로 구현한 것이죠. 약 30만 명의 노동자가 40년에 걸쳐 건설했거든요. 사원의 설계에는 천문학적 지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년에 2번 태양이 사원 탑 꼭대기의 구멍을 통해 정확히 수직으로 빛을 내리쬐는 날이 있죠. 이 빛은 의식용 방의 제단 위에 정확히 떨어집니다. 크메르 왕들은 이 순간을 신과 소통하는 신성한 시간으로 여겼거든요. 이 천문학적 정렬을 통해 왕이 신과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앙코와트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자연이 아니라 관광객이죠. 공인 가이드 포이는 이것을 메가 관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매일 3,000명에서 5,000명의 관광객이 버스를 타고 밀려 들어오거든요. 문제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벽면의 조각들을 직접 만진다는 점입니다. 800년 된 부조에 수백만 명의 손이 닿으면 표면이 서서히 닳아 없어지죠. 포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념물의 표면은 역사의 일부라고요. 우리가 그 역사를 지워버리고 있는 거라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앙코르와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의 영혼이자 국민들의 가슴속에 묻힌 상징이거든요. 산림관리팀도
앙코르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적은 의외의 것이죠. 바로 비둘기 배설물입니다. 사원탑 꼭대기에 떨어진 비둘기 똥에서 씨앗이 발아해 작은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 뿌리가 돌 틈새로 파고들어 사원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이를 막기 위해 특수 팀원들이 65m 높이의 탑 꼭대기까지 직접 올라갑니다. 식물을 제거하고 뿌리가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약품을 뿌리죠. 위험한 작업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유산을 보호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아름답다고도 하거든요. 앙코르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크메르인들은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수리공학 기술을 발전시켰죠. 이 기술 덕분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에 너무 의존하게 됐거든요. 사회적 변화와 기후 변화가 겹치자 그 시스템은 붕괴해버렸죠. 기술이 문명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앙코르는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단순한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캄보디아 국기에도 앙코르 와트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수백 년간 잊혀졌던 이 유적이 이제는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 됐죠. 데미안과 스콧 같은 연구자들은 앙코르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기술 덕분에 아직도 정글 아래 숨겨진 새로운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어쩌면 앙코르 문명의 몰락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거대한 문명이 남긴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환경에 대한 과도한 의존,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가져오는 충격, 앙코르가 경험한 이 문제들은 현대 문명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 크메르인들이 겪었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앙코르의 폐허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앙코르의 유적은 보존되어야 하죠. 수천 명의 노동자들과 연구자들이 매일 이 고대 도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사원을 복원하고 새로운 유적을 발굴하며 관광객들로부터 조각품을 보호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잃어버린 도시 앙코르의 마지막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